패키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패키징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그 칩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어떤 전기적인 펑션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파워도 공급해 줘야 되고 전력도 집어넣어 줘야 되고 그 안에서 신호 처리돼서 시그널도 받아내고 해야 한단 말이지. 그러니까 칩 내에서는 물론 전기가 인터커넥션을 가지고 돌지만 걔네들을 밖으로 빼내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빼내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작업, 정기적인 통로들을 만들어주는 것과 또 그 칩 자체를 갖다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도록 이게 이 만들어서 덮어주는 것을 패키징이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이제 칩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야. 웨이퍼로부터 잘라서 이렇게 칩을 만들면 칩을 갖다가 우선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서 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덮어주는 퍼스트 레벨 패키징, 전기가 나올 수 있도록 발을 뽑아주고 덮어주고 하는 퍼스트 레벨 패키징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칩을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한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래서 걔네들을 PCB 보드에다가 박아넣죠. 여러 가지 이렇게 박아넣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박아넣어 가지고 넣고 이 PCB 보드 자체를 어떤 이 마더보드에다 꼽고 이런 스타일로 이렇게 하면서 전원이 들어간 것이 이 마더보드를 거쳐서 이 PCB를 거쳐서 여기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길을 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이렇게 전기를 통해서 칩으로 들어오는 걸 갖다가 인터레벨 커넥션을 보면은 레벨 0가 게이트서부터 게이트까지 그 실리콘 다이 안에서의 어떤 통신을 얘기하는 거고 레벨 1이 그 칩 내에서 이 패키지 단 바깥으로 나오는 것, 레벨 2가 칩 레벨 바깥에서 이제 PCB 보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컴포넌트, 레벨 3가 이제 PCB 보드 간의 커넥션들 이런 식으로 아무튼 전기적인 시그널이 움직여가지고 하는 것이 패키징이다 보니까 어떻게 전기의 시그널을 뽑아주고 파워를 집어넣어 줄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우선 우리가 이 단계에서 패키징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는 것은 바로 요단까지만 우리가 다루는 거예요. 요단. 레벨 1을 갖다가 칩 투 패키지에서 칩에서 패키지로 뽑아내는 그 단만을 갖다 우리가 패키지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다룰 거예요. 다음 것들은 뭐 그다음에 뭐 PCB 그런 것들이 쭉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 단원에서는 이 과목에서는 다루질 않을 거예요. 자, 이것들 보면 이제 옛날 것들인데 이렇게 생긴 것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패키징이라고 부르지. 이 안을 까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걸 이제 까보면 이렇게 저기 그 칩을 갖다가 박은 다음에 다이를 잘라가지고 거기다 올리지. 그다음에 걔네들을 갖다가 연결해서 이 거기 있는 패드와 응? 우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소자를 이렇게 만든다. 뭐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백억 개 수준 올라간다 그랬지. 그래서 이제 메탈 라인을 쭉 해서 이렇게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패드를 만든다고 널찍하게 패드를 만들어서 이 패드를 이제 이 핀하고 요 패드를 갖다가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지. 뭘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방법도 있어. 옛날에는 골드 와이어로 했다고. 골드 와이어로 하나하나 이렇게 용접을 납땜을 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붙였어. 이렇게. 그래서 요 핀에다 핀 하나하나를 갖다 패드 하나하나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 시그널 뺄 수 있게끔 이렇게 했던 거야. 자, 이렇게 84핀이었지. 이거 84핀, 뭐 14핀짜리 있고 44핀짜리도 있고 그다음에 그러다가 이제 뒤에서 나오겠지만 이렇게 그러니까 칩을 여러 개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이런 핀 방식이 아닌 어떤 요런 볼 그리드 방식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으로 요렇게도 만들기 시작해. 여기 대해서는 이제 좀 이따 만들어줄게. 아무튼 요렇게 요 바깥을 이 칩을 덮어줘야 되는데 이 덮어줘서 얘네들 갖다가 EMC 그러니까 일렉트로 전자기파가 들어가면 전자기파가
잘못된 시그널을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전자기파를 막아주는 역할도 하고, 물론 수분 같은 것들이 칩에 침투할 수 없게끔도 막아주고, 또 그러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얘가 인제 방열도 해 줘야 돼요. 이 칩을 작동하다 보면은 거기서 인제 열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파워 디시페이션이 되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도 바깥으로 빼주지 않으면은 온도가 올라가면, 칩의 온도가 올라가면 칩의 성능은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온도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그러한 역할들도 해 주게끔 이렇게 싸 주게끔 그런 컴파운드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싸 준단 말이죠. EMC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패키징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패키징의 구조 및 역할, 이건 내가 SK 하이닉스의 홈페이지를 보면서 따온 건데, 자, 우리가 아까도 봤듯이 그 웨이퍼에서 다이를 갖다 자른단 말이야. 잘라 가지고 이렇게 웨이퍼 칩을 만들어. 웨이퍼 칩을 만드는 걸 갖다가 이런 캐리어, 패키지 캐리어 위에다가 얘를 우선 붙여야 돼. 이 캐리어가 아까 봤듯이 이런 리드 프레임이라고 부르는 다리가 있을 수도 있고, 리드 프레임은 이렇게 나온 다리들을 갖다 리드 프레임이라고 불러. 리드 프레임. 리드 프레임이 다리로 될 수 있고, 아니면은 아까 봤듯이 이런 볼 그리드 어레이가 될 수도 있어. 이렇게끔 돼 있는 이 위에다 붙여 가지고 이 웨이퍼에 있는 패드가 이렇게 위에 있으면 이게 만약에 이 침들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연결시켜야지. 이렇게 연결해서 웨이퍼 칩 내의 전기적 신호와 바깥의 리드 프레임이나 볼 그리드와 연결하는 걸 내부 연결 루트, 내부의 전기가 통하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걸 몰딩 컴파운드로 해가지고 다리만 이렇게 빼준다고, 다리만 이렇게 바깥으로 빼준다. 아니면 볼만 이렇게 빼주든지. 그래서 이제 몰딩 컴파운드를 이렇게 싸버린다고. 여기까지를 우리가 패키징이라고 부르는 거지,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보드에다가 얘네들을 뭐 꼽든지 아니면은 녹여가지고 이렇게 솔더링으로 붙이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 바깥에서 나오는 전기와 통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걸 외부 연결 루트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내부 연결이 옛날에는 와이어와 리드 프레임으로 연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나올 거야. 와이어와 리드 프레임으로 이렇게 칩이 있으면 이 위에 이렇게 패드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패드들을 우리가 만들었어. 이 안에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단어로 해서 인터커넥션에서 올라왔겠지. 패드를 만들어 놓고 이 패드를 갖다가 이렇게 패드 위에다가 붙이고, 여기 이렇게 리드 프레임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은 얘네들이 이렇게 전기적으로 이렇게 와이어 프레임 통해서 이렇게 붙였단 말이지. 와이어를 가지고 골드 와이어를 이렇게 붙였던 게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 요즘에는 어떻게 하냐? 이걸 갖다가 칩을 갖다가 돌려. 플립 다운을 해. 플립 칩을 해. 칩 플립해. 뒤집어. 패드가 위에 있던 게 밑으로 나오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어떤 솔더볼들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지. 아, 이 위에다가 솔더볼을 이렇게 붙여. 솔더볼을 붙여가지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붙이게끔 해.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볼 그레이 어레이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볼 그리드 어레이가 된단 말이지. 이렇게 하는 방법. 범퍼를 만들고 볼을 만들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방법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고 있단 말이야. 됐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이런 방식으로 하지. 얘네들은 굉장히 싼 제품들만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자, 기본적으로 패키징은 어떤 역할을 하냐? 반도체 칩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해줘. 전기가 들어가야지 칩이 뭐 신호를 주고받고 뭐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반도체 칩과 메인 PCB 간에 신호를 연결해줘야 돼, 당연히. 신호를 주고받게 칩을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전기적으로 연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이거 둘 다. 자, 반도체 칩에서 발생되는 열을 방출시켜야 돼. 아니면은 칩의 성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심각할 경우에 망가질 수도 있어. 또 반도체 칩을 외부의 습기나 불순물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포장의 역할을 해주는 거지. 자, 그래서
패키징의 내부 연결 방식은 와이어링 타입과 범퍼 타입이 있어. 보시다시피 이렇게 칩이 있으면은 칩을 이 스테이지에다 붙이고 리드 프레임에 이렇게 연결해서 붙이는 거란 말이야. 골드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옛날에 수동으로 사람들이 있었어. 그때 이렇게 하는 방식에서 이렇게 범프를 만들어. 패드 위에다 범프를 만든 이 범프를 만든 데다가 이렇게 이 저걸 붙이게 만든 방식이지. 그래서 숄더 볼드를 하고 이 범프하고 이렇게 연결되지, 내부를 통해서. 자, 이렇게 된 방식으로 내부 연결은 와이어 본딩에서 범프 방식으로 했었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와이어 리드 프레임을 갖다 삽입 실장하는 방법에서, 자, 범프볼 표면 실장하는 방법. 자, 삽입 실장, 표면 실장이라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는 보면은 이게 이렇게 볼록 아주 뾰족한 핀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 핀이 PCB 보드를 보면 이게 구멍이 나 있다고. 이렇게 전기선으로 뭐 이렇게 연결되어 있겠지.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이 구멍에 끼우는 방식이 되어 있어. 이렇게 끼우는. 그래서 전기적인 연결을 할 수 있게끔 여기 물론 이 안에도 이제 도금이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전기적으로 통할 수 있게끔 그래서 핀이 여기 꽂힌단 말이에요. 이렇게 꽂히는 방식에서 삽입 실장이고,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 올려져야 될 것만 이렇게 돼 있지. 이렇게 패드가 만들어져 있고 요 위에 접합하는 방식이야. 볼이 접합을 하든지, 아니면 옛날에는 이렇게 리드 프레임도 이렇게 생긴 리드 프레임 말고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생긴 리드 프레임들이 있었어. 그래서 요걸 갖다 요 패드 위에다 올려놓고 요걸 갖다 이렇게 납땜집을 했지. 납땜을 해가지고 붙이게끔 이렇게 했지. 자, 그런 식으로 하는 것, 이렇게 이게 표면 실장이란 말이에요. 표면에다가 서피스 마운트 하는 방식이라고. 서피스 마운트 하는 방식으로 변해가지. 처음에는 이렇게 된 데서 이렇게 다 변해갔지. 그렇게 변해가는 추세다 하는 거야. 자, 플립칩 방식. 플립칩 방식은 플립을 뒤집어서 다운해서 붙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패드와 범프를 이용해 가지고 붙인다는 얘기야. 그래서 전기적인 연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은 이 공간 상황도 굉장히 좁고, 그다음에 붙이는 이 저것도 와이어를 하나하나 한다고 그래봐. 이게 얼마나 귀찮고 그 시간이 걸리는 일이겠어. 이렇게 함으로써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정확한 전기 컨택을 만들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것이 이제 TSV는 이 뒤에 나왔는데 여기 내가 또 넣네. 이제 TSV라는 방식이 이제 또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할 한 가지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3D 패키징을 하면서 나온 방식이야. 칩을 갖다가 한 개만 넣는 것이 아니고 다층을 넣는 방식인데, 다층의 칩을 넣는 방식인데, 이 다층의 칩을 어떻게 연결하냐면은 실리콘을 뚫어가지고 연결한다는 얘기죠. 실리콘을 뚫어가지고 여러 개의 층을. 보통 패키징은 한 개를 갖다가 넣고 이렇게 이렇게 시그널을 보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개를 갖다가 여러 개 칩을 이런 식으로 좌우로 놓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시그널을 뽑아낼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래 위로 가게끔 하는 걸 3D란 말이에요. 3D란 말이 굉장히 반도체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 패키징에서 나오는 3D는 바로 이 칩들을 갖다가 쌓아 올린다는 얘기예요. 칩들을 쌓아 올려가지고 칩들을 쌓아 올리면 작아지잖아. 이 리어가 포프린트가 작아지잖아. 그렇게 한다는 얘기고, 그 전기적인 연결을 실리콘을 뚫어서 한다는 얘기지. 요거는 좀 이따 다시 나오니까 다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자, 실장 방식은 패키징을 한 것을 어떻게 PCB 보드에 붙이냐라는 방식인데, 삽입 실장은 칩을 아까부터 말했듯이 시스템 보드의 홀에 칩의 리드핀을 갖다가 박은 다음에, 구멍 있는데 홀을 박은 다음에, 이렇게 박은 다음에 이걸 잘라내고 여기를 갖다 이제 솔더링 하는 거지. 그래가지고 붙인단 말이야. 응?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삽입 실장의 방식인데, 표면 실장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올려놓고 그 위에 납땜을 하든지 아니면 볼 그리드를 이용해서 솔더링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솔더링 하는 방법이고, 왜 그렇게 바뀌냐면, 그렇게 바뀌면은
면적이 작아질 수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삽입 실장을 이거는 이제 볼 그리드 방식의 장점이기도 한데 옆으로 다리가 나오는 걸로 인해서 굉장히 면적이 커져야 될 수밖에 없지. 그렇다 뽑아내려면. 근데 볼 그리드 방식 그다음에 표면 실장 방식으로 하면서 줄어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SIP니 DIP니 PGA라는 방식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삽입 실장하는 방법들인데 어떤 핀이 싱글 한쪽으로만 있다 아니면 더블 양쪽으로 다 있다 뭐 이런 것들이야. 이런 약자들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이렇게 중요한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리고 뒤에 내가 그런 것들 좀 붙여놨어. 그걸 갖다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돼. 패키지 외곽 리드 분포 면적이 넓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그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한쪽만 이렇게 핀 만들어 가지고 꽂는 방식으로 하다가 그다음에 양쪽, 그다음 4면 다 이런 식으로 발전했다는 얘기예요. 자, 표면 실장도 뭐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리드 프레임을 갖다 이런 식으로 핀이 아닌 이런 형태로 해 가지고 이걸 붙이는 패드에다 이렇게 붙이는 방식에다가 이렇게 있다가 그다음에 인제 볼 그리드 방식으로 바뀌어 갔다라는 얘기야. 볼 그리드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패키지의 밀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발전했다는 얘기야. 자, 세미컨덕터 패키징의 컴포넌트는 세미컨덕터 칩을 갖다가 올리는 기판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기판은 칩과 메인 PCB 간의 정기적 선의 연결을 갖다가 전기도 신호의 연결 통로 역할을 하고 전기도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도체를 갖다 이렇게 깔아주고, 자, 요걸 갖다 이제 서브스트레이트라고 그러는 것이고, 보면 여기 이제 이 위에 있는 이건 이제 칩이잖아. 칩 안에 있는 패드와 바깥에 있는 그런 그 뭐 핀이 됐든 그 리드 프레임이 됐던 아니면은 볼 그리가 됐던 걔네들 갖다가 다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와이어가 보이지. 와이어로 연결을 다 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 그렇게 와이어로 하는 금속선. 옛날에는 와이어를 이용했으니까. 지금은 와이어 안 이용해. 대부분 물론 이용하는 굉장히 싼 제품들이지만 대부분 다 플립칩을 해가지고 연결한다든지 아무튼 범프를 이용해가지고 하지. 패드 위에 그러니까 패드 위에 패드를 만들고 패드 위에 범프를 만들어가지고 붙이는 방식으로 한단 말이야. 자, 솔더볼. 기판과 메인 PCB를 붙여주는 솔더볼. 솔더볼은 여기고. 아니야, 소리. 솔더볼은 기판 밑에 있는 애들이지. 기판 밑에 볼 그리드 있어서 얘네들과 이렇게 이게 칩이고 얘가 기판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얘네들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붙여주면 칩을 뒤집어 엎어서 붙여주면 이렇게 되고 얘네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어. 이미 기판 내에 만들어져 있어. 이렇게 기판 내에 만들어 있든 아니면 뭐 프린팅해서 기판을 내든 뭐 하든 돼 있단 말이지. 자, 그다음에 몰딩 컴파운드. 이거는 이 전체를 쌓아주는 놈. 이렇게 쌓아주는 용. 최종 성형의 부품 고정 위에 사용한다. 몰딩 컴파운드 재료는 세라믹일 수도 있고 금속일 수도 있고 플라스틱 등이 될 수도 있고, 현재는 값이 저렴한 플라스틱의 주류를 이룰 수 있다. 에폭시 수질, 실리카 등의 무기재료와 각종 부재료를 넣어서 첨가된 에폭시 몰딩 컴파운드 EMC라고 부르는 것이 주로 사용된다. 근데 얘의 역할이 굉장히 큰 게 일렉트로 마이크로 아니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일렉트로매그네틱 웨이브 그러니까 전자기파를 막아주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얘의 온도를 갖다가 발열의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저것도 환경으로부터 칩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해줄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열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열이 중요하다 보니까 얘가 열을 받으면은 물질들은 팽창이 됐잖아. 근데 칩과 이 몰딩 간의 팽창 계수가 달라져 버리면 이게 뜯어져 나가 버린다고. 이게 뜯어져 나가 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잘 맞춰줘야 되고 얘가 발열도 잘 돼야 된단 말이야. 그냥 일반 플라스틱 소재를 썼을 경우에는 발열이 어렵다. 그럼 온도가 내부 온도가 상당히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발열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 자, 공정을 보면 우선은 처음에 웨이퍼 칩의 백그라인딩, 전공정에서 가거든. 웨이퍼 후면을 얇게 갈아가지고 웨이퍼가 얇아야 돼. 이렇게 얇게 만들어야 돼.
처음에는 뭐 한 768인가 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는 걸 굉장히 얇게 갈아야 된단 말이에요. 뒤를 갈아. 그 다음에 걔네들이 갖다 다이별로 자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웨이퍼를 얇게 갈고 그걸 다이싱을 해가지고 칩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고 그러다 이 다이를 갖다가 회로기판에 고정을 한단 말이야. 그냥 플립칩으로 붙일 수도 있고 그냥 고정해가지고 와이어 본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옛날 방식을 설명하는 거야. 와이어 본딩해서 와이어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EMC 물질로 몰딩하고 그다음에 마킹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각 솔더링 볼 마운트를 갖다가 솔더링 볼을 아웃단자로 만들어준 거지. 이거는 이제 프레임 타입이 아니지. 리드 프레임 타입이 아니고 솔더 볼 타입이지. 그래서 이제 패키지도 이제 그렇게 한꺼번에 만드니까 잘라 가지고 놓으면은 한 개의 이제 저 칩이 되는 거지. 이게 칩이 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보면은 뭐 이런 식의 칩이 된단 말이에요. 옛날 인텔 펜티엄 굉장히 오래된 건데 2000년도 안 됐을 것 같은 2000년 초쯤 됐을라나? 보면은 이거도 세라믹 기판이고 이거는 마킹을 해놨어. 레이저로 마킹을 해놓고 이건 세라믹계의 컴파운드 같아.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핀이 붙어 있지. 핀이 붙어 있어서 리드 프레임이 이렇게 꼽는 타입이야. 꼽는 타입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그리고 방해를 위해서 밑에다 이렇게 카파를 갖다가 방열판으로 아래 위로 이렇게 놨지. 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지. 이런 식의 기본적인 공정이 이런 거고 이건 이제 저그 뭐자 볼비드 타입 가면 좀 더 달라져. 거기에 대해서는 좀 이제 뒤에서 얘기할게. 이제 그리고 이제 웨이퍼 레벨 패키징가도 팬아웃 웨이퍼 레벨 패키징가도 웨이퍼 레벨 패키징가도 꽤 많이 달라져. 예.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따가 설명을 해줄게. 자, 그래서 패키지 방식이 바뀐 것 같다. 다시 한번 종합을 해보면은 리드 프레임 방식. 그래서 듀얼 인라인 패키징. 듀얼 인라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양쪽으로 한 걸 여기겠어. 거기서 스몰 아웃라인 제일 리드와 이제 QFP 방식. 이제 뭐 이런 것들은 뒤에 좀 설명해 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찾아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제 리드 프레임 방식. 그래서 이제 트루 홀 마운팅에서 서피스 마운팅 방식으로 구멍을 아까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이런 핀을 만드는 거에서 이렇게 생긴 리드 프레임을 달고 여기를 갖다가 이제 솔더링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뀌어서 볼 그리드 어레이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메인 푸시 리드 프레임이 없어지고 솔더 볼들이 이 기판의 밑에 이렇게 장착돼서 얘를 붙이는 이렇게 해서 용접하는 방식, 본딩하는 방식으로 되고 이렇게 변해서 그렇게 하면 이렇게 솔더볼로 변환되니까 이 리드 프레임이라는 건 우선 기본적으로 두께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 개 붙일 수가 없다고 리드 프레임이라는 걸. 그렇지만 이것은 점이야, 한 점. 그러니까 이렇게 돌려놓으면 여기 이런 어떤 솔더 볼들만 잔뜩 있다고 이렇게 잔뜩 있다고.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아웃핀을 갖다 인아웃을 만드는 핀을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지. 인아웃 통로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IO 숫자가 증가가 돼가지고 부품을 소형화하고 성능이 향상될 수 있어. 그다음에 칩 스케일 패키지가 이제 칩 크기와 크게 다르지 않게끔 만드는 거야. 리드 프레임 저 와이어 본딩을 안 쓰면은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이제 플립 칩을 하면서 뒤집어서 붙이고 그러면은 패키징 크기와 패키징 기판 크기와 칩 크기가 크게 차이가 안 나도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면적이 줄어드는 거지. 이 면적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옛날에 컴퓨터를 쓸 때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컴퓨터라는 게 워낙 면적이 넓잖아.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뭐 꽂아도 된단 말이야. 그 때문에 면적이랑 중요한데 문제가 되는 게 요즘엔 가장 패키징이나 이런 데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바로 이런 휴대폰이란 말이야. 이 휴대폰들은 공간에 제약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칩 자체들도 작아져야 되고 패키징도 작아져야지만 된단 말이야. 왜냐면 넣을 수 있는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작게끔 만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칩 스케일 패키징 칩 면적의 120%를 넘지 않게끔 이 서브스트레이트 크기가 칩 크기의 120%를 넘지 않는 방식이라는 거지. DRAM, SRAM, 플래시, ASIC, DSP 등의 반하고 플립 칩 본딩은 칩의 외부 입출력 단자인 패드 위에 범프를 연구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만 금속 볼이라고 그랬지. 그걸 갖다 녹여서 그걸 뒤집어서 녹여 붙인다는 얘기지. 기존 금속선 대비 범프 사용률이 600개 이상, 핀 카운트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이 이제 웨이퍼상의 칩을 절단을 패키지하는 DLP에서 웨이퍼상에서 패키지하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진화하게 된 거지. 그러니까 웨이퍼 상에서 아예 패키지가 가능해져 버린 거야. 웨이퍼를 갖다 웨이퍼를 기판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패키징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이용해가지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자른다는 거지. 칩을 갖다 이 위에다 올리는 거야. 이렇게 칩을 갖다가 웨이퍼 상에. 그럼 굉장히 팹 공정은 이 뒤 바깥의 공정, 이런 공정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작게끔 할 수 있잖아. 그런 공정들을 이용해서 패키징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만큼 정교하고 라인을 많이 뽑아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웨이퍼에서 일관적인 패키징이 안 하고 한 번에 굉장히 여러 장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 생산 단가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런 거지. 굉장히 많은 걸 한꺼번에 할 수 있으니까. 자, 3세대는 여러 개의 칩을 패키지 레벨로 융합하는 기술로 단일 패키지장에서 다수의 기능을 구현하는 거죠. 한 개의 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칩이 들어가는 멀티칩 모듈을 만드는 거야. 시스템 온 패키지, 시스템 인 패키지, 패키지 온 패키지, TSV, 스택트 CSP, FC, SCP, 팬 아웃 패키지 이런 것처럼 여러 개의 칩을 적층을 통해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구현된 게 3세대고, 아무튼 향후에는 초소형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모바일이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모바일에 쓰이는 작게끔 만들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개를 갖다 같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고, 시스템화 모바일이 작은 면적에서 고성능의 칩을 직접 하는 기술, 3세대 패키징 기술 기반으로 부품 수율,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면 시장 수요에 빠르고 저렴한 기술이 요구된다라는 거야, 패키징. 자, 지금부터 이제 3D 패키징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게. 3D 패키징은 2D 대비 파워 컨섬션을 줄일 수 있어. 왜냐하면은 2D를 한다면 이렇게 칩과 칩을 놓고 얘네들을 갖다 아무튼 전선으로 연결해야 된다나. 전선으로 연결한다는 얘기는 R이 커진다는 얘기야.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야. 저항이 커진다는 얘기는 파워가 더 먹는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아래 위로 붙여줘 가지고 아래 위로 이렇게 연결을 할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훨씬 더 짧아지잖아, 줄의 길이가. 그러다 보면은 파워도 줄어드는 거지. 또 파워만 줄어든 것이 아니라 RC 딜레이도 줄어드니까 시그널도 훨씬 더 빠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와이어가 짧아져서 플라스틱 캐패시턴스를 줄일 수 있고, 있어서 파워 컨섬션을 줄일 수 있고, 근데 힙 발산은 덜 되겠지. 이렇게 되면 힛이 이 표면으로나 아래로 발산할 때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면에서 발산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힛이 갇히게 되잖아, 이 안에. 그지? 힛을 발산하는 면이 줄어들잖아. 그러니까 힛 발산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배터리 수명은 장이 파워 컨섬션을 적게 쓰니까 늘어날 테고, 코스트도 이게 만약에 성공적으로 된다면은 이거보다 이거 하나하나 와이어 본딩 하나 이런 방식을 통보다는 것보다 싸게 만들 수 있고, 디자인 3D 패키지는 버티컬 인터 커넥션으로 많은 커넥티비티를 가능하기 때문에 디자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플렉서빌리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지. 굉장히 여러 개를 갖다 집어넣어서 뭐 어떻게든 만들 수가 있을 거 아니야. 자, 이렇게 만들면은 리버스 엔지니어링, 얘를 갖다 까서 분해해 가지고 이제 보는 걸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그러지. 그것이 이게 좀 복잡하지. 이렇게 선이 어디로 연결되는지 하나하나 다 봐야 되지. 이거 같은 경우에 PCB 보드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선이 여기서 연결됐구나, 여기서 연결됐구나 다 보면 익히잖아. 그런 것들이 얘는 훨씬 더 어렵겠지. 그래서 시큐리티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이러지. 그래서 3D 패키징에서의 문제점이 될 만한 것들은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히트 측면에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고, 디자인 당연히 복잡하지. 그러니까 디자인과 CAD 툴을 3D로 만드는 CAD 툴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얘기야. 자, 옛날에도 없었던 거 아니야? 칩을 갖다가
이게 쌓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닌데 옛날에는 이런 방법밖에 없었다고. 서브스트레이트에다가 칩을 쌓아 올리면서 여기에 패드를 끝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와이어 본딩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서 메모리를 이렇게 쌓던 방식. 응? 이런 방식으로 했었어. 보면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칩을 싼 다음에 이렇게 와이어 본딩한 것들이 보이지? 이렇게 보면 이렇게 칩을 놓고 이제 와이어 본딩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여러 단을 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지금은 이렇게 뚫어 실리콘을 뚫어 가지고 이걸 통해 가지고 전기를 갖다가 전달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단 말이야. TSV 실리콘을 얇게 만든 다음에 여기를 아니 우선 이걸 만드는 거지. 여기 보면은 스루 실리콘 비아를 만드는 그 저 공정 플로우지. 이렇게 파고 판 걸 갖다 카파를 채우고 뭘 채우고 이미 이게 칩은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야. 채우고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 저 캐리어 웨이퍼 달고 그 다음에 밑, 어, 밑에를 갈아야지. 밑에를 갈아 가지고 이게 스루 실리콘 비아가 나오게 노출되도록 하고 스루 실리콘 비아에다가 이제 이 뒤에다가 이제 패키징할 수 있는 저 히트를 갖다 할 수 있게 실리콘 나이트레이드나 이런 거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위에다가 붙일 수 있게 패드나 보호를 형성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갖다 여러 겹으로 이렇게 붙인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TSV라는 것은 만든 다음에 얘네들을 붙여야 돼. 이 과정 중에 가장 어려운 작업은 뭐냐면은 얘와 얘를 갖다 정확한 위치에 붙여주는 거야. 여기에 볼들이 잔뜩 있다고. 볼들이 잔뜩 있어. 트루 실리콘 비아를 갖다 한 5만 개, 6만 개를 만든다고 칩마다 5만 개, 6만 개 만들어져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있단 말이야. 5만 개, 6만 개 아니라 몇천 개 정도 수준이겠다. 몇천 개 있고 여기 몇천 개 있단 말이야. 그 몇천 개가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보이면 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불투명하잖아. 실리콘이니까. 때문에 이걸 보면서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이 간격이나 이걸 더 많이 숫자를 내는 데는 한계가 있단 말이야. 왜냐하면 요 온라인에 가지고 붙이는 공정 때문이야. 그게 지금은 한 50 마이크론 내외 이 정도 수준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IR로 보면서 IR은 이걸 뚫으면서 볼 수가 있지. 그렇지만 이렇게 정밀하게 그림이 나오진 않아. 그러면서 이렇게 붙일 수가 있단 말이야. 웨이퍼 본딩을 할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런 식으로 그리고 정밀 기계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이크로미터 수준으로 해서 이렇게 붙인단 말이지. 몇백 마이크론 수준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를 크게 만들어야 되고 백메탈도 어느 정도 사이즈가 있어가지고 얘와 얘가 어느 정도 어긋나도 이렇게 붙어줄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야 한단 말이야. 요즘에 그래서 와이어 본딩이 아니고 이렇게 TSV를 통해 가지고 여러 층을 저스층한다 그래. 특히 HBM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D램을 갖다가 잔뜩 적층을 해가지고 얘네들이 빨리 관통을 해서 이제 시그널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이제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야. 하이 밴드위스라는 얘기는 CPU와 메모리 사이에 길을 얘기하는 거야. 버스를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야지 얘네들이 편하게 빠르게 신호를 갖다 주고받을 수 있게 CPU와 메모리 사이에.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밴드위스를 늘린 것 같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라고 그러는데 이런 거에 이렇게 TSV 방식을 통해서 이미 제품이 나오고 있어. 기존 와이어 본딩 기반 멀티 칩 패키징과는 다르게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칩을 수직으로 적층하고 실리콘으로 관통하는 전구를 통해 회로를 연결하는 방식. 최단 거리 신호 전송 거리로 경박 단소화한 패키징. 이거 이외에도 시모스 이미지 센서, CPU 메모리, 휴대전화 베이스밴드 프로세서, RF 고주파 IP 등에 적용된다 이거지. 그래서 문제는 이제 열 관리, 비하 형성을 어떻게 하느냐, 본딩을 어떻게 하느냐. 웨이퍼 투 웨이퍼의 본딩 정렬이 어렵다 그렇지. 그리고 웨이퍼가 얇게 간 다음에 하다 보니까 웨이퍼가 뒤틀림, 휨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검사를 어떻게 하느냐. 검사 이게 붙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게 웨이퍼를 우리가 칩을 만들 때 모든 다이가 다 좋을 수는 없어. 그러니까 분량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분량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웨이퍼를 갖다 이만하게 만드는 여기에 뭐 수백 개의 칩이 나오잖아. 수백 개 칩 중에 뭐 먼지에서도 죽을 수 있고 뭐에 죽을 수도 있고 몇몇 다이는 죽는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 수율이 뭐 90%라고 그런단 말이지. 수율이 90%라고 그래. 문제는 얘를 적층하기 시작하면은 수율이 곱하기가 돼 버리는 거야. 왜냐하면 얘에서 잘못된 다이와 여기에 잘못된 다이 둘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얘네들을 붙이면 죽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수율은 그거의 곱셈만큼 떨어지는 거야. 얘가 90% 얘가 90%다 그러면은 얘네들을 붙이는 순간에 80%가 돼 버리는 거지. 81%가 되지. 수율이. 왜냐면 얘 죽은 놈과 얘 산 놈이 붙어도 죽은 거니까 그거는. 응? 그렇게 된다는 걸 잘 기억해 둬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얘를 갖다 어떻게 검사를 하고 굿다이만을 놓은 굿다이만을 갖다가 붙일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검사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지. 그다음에 결함 신뢰성, 그다음에 제조 수율 확보. 수율이 항상 2개 붙이면 80%지만 3개 붙이면은 70%, 4개 붙이면 64% 이렇게 떨어져 버린단 말이지. 수율이. 응? 자, 인터포저라는 게 또 여러분들 많이 쓰이는데 인터포저라는 건 뭐냐면은 요 실리콘 주로 실리콘이나 유리 기판을 갖다가 만들어. 이런 TSV 패키지 중에 서킷보드와 칩 사이에 기능성 패키지판으로 SoC와 다르게 특성이 다른 칩을 넣을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수율을 보인다. 기존 PCB 및 오게닉 기판 여기다가 인터포저라는 놈을 집어넣는데 인터포저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미 이 안에 이렇게 TSV가 형성이 돼 있어. 그리고 이 안에 이 위에 볼 그리드가 형성돼 있고 프린팅이 돼 있어. 여기 볼들이 형성돼 있고 여기 패드 형성돼 있어서 이런 다이를 갖다가 여러 개를 이렇게 붙일 수가 있어. 인터포저에 중간층이야. 그렇게 중간층. 그래서 요 볼 그리드를 갖다가 그 기판 우리가 얘기했던 PCB 기판에 붙일 수 있게 된 거야. 이렇게 미리 이렇게 만들어둔 요런 놈, 미리 실리콘이나 유리를 이용해서 만들어둔 요런 놈을 갖다가 인터포저라고 불러. 인터포저 중간 칩과 기판 사이 중간에 들어가. 얘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얇은 라인과 TSV들을 가지고 있어. 얇은 라인과.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다이들을 갖다가 붙였을 때 여러 개를 갖다가 이렇게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그널 일로 빼가지고 패키징을 붙이기 때문에 여러 개를 갖다 붙일 수 있고 굉장히 작게 만들 수 있게 만들었단 말이지. 응? 자, TSV를 인터포즈 만든 거지. 실리콘 웨이퍼 위에 칩을 얹거나 실장하고 기판의 구멍을 뚫는 내부를 전도체로 채워 칩과 또는 칩과 PCB 간을 연결해서 연결한다. 크기나 핀수가 다른 CPU와 메모리 칩 부착을 위해서 설계의 자유도 성능 제약이 있을 수 있다. 얘를 갖다 그러니까 미리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가 얘네들을 여러 개를 연결시킬 수 있게끔 반도체 공정을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거란 말이야. 중간단을 하나를 더 만든다는 얘기야. 중간 매개체. 그래서 고성능 및 저비용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는 이 중간 매개체를 인터포저라고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패키징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웨이퍼를 만드는 것을 그러니까 팹 공정이라고 부르지. 팹에서 나온 다음에 이루어진단 말이야. 팹에서 나온 다음에 이루어지면 팹에서 쓸 수 있는 굉장히 얇은 리소그라피, 굉장히 작게끔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닌 그 이외의 기술들이 쓸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인터포저는 굉장히 얇은 전 공정을 통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어떤 판들을 갖다가. 그래서 그 판 위에다 놔가지고 이어져서 고성능을 만들 수 있고 면적과 크기가 작고 고성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또 하나의 패키지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놈들을 갖다가 수평적으로 얹을 수가 있는 것이고 수직이 아니고 그런 것이고 자 패키지 온 패키지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의 칩을 갖다가 이렇게 옆에 놓는 것이고 그냥 이 위에다가 올려가지고 놓는 것들 패키지 형태로 적층하는 것들 위로도 올릴 수가 있고 패키지를 갖다가 위에다가 다시 패키지한 놈을 얹어 패키지로 한 칩에다가 칩을 얹는 것이 아니고 패키지로 한 놈 위에다가 패키지를 얹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좀 더 이것도 작게 만들기 위한 어떤 방법이야. 자, 요거만 마지막으로 설명해 줄게. 팬아웃 패키징이라는 게 요즘 굉장히 핫하게 많이 나와요. 왜 이게 핫하게 나온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애플이 이 팬아웃 패키징이라는 것을 갖다가 TSMC에서 해가지고 집어넣기 시작하면서 이 원래 이 파운드리 비즈니스라는 게 칩만 만들어주는 거거든. 칩만 만들어줘가지고 주면 그걸 다 그 만드는 제품을 만드는 쪽, 그러니까 뭐 애플이면 애플, 삼성이면 삼성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런 데를 만드는 데서 알아서 패키징을 해가지고 자기네 제품에다 집어넣는 형태였다고 파운드리 비즈니스라는 게. 그런데 이게 점점 소형화를 요구하다 보니까 이 파운드리 회사에서 패키지까지 직접 해버리는 공정을 만든 거야. 그 중에 하나가 이 팬아웃 패키징이라는 거야. 팬아웃 패키징. 기본 웨이퍼 레벨 패키징. 기본적으로 웨이퍼 레벨을 패키징하는 것은 웨이퍼를 이용해 가지고 패키징 한다는 얘기야. 웨이퍼에서 패키징 한다는 얘기는 즉 다시 말해서 프론트엔드 공정할 수 있는 팹 그런 정도의 성능의 팹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것들을 갖다 하는 것이 가능해진다는 얘기지. 근데 특히 여기서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전에는 팬 인 패키징이라고 했었어. 팬 인 패키징,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라고 해서 팬이라는 건 뭐냐면은 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칩이 여기 있단 말이야. 칩을 갖다 이렇게 붙이면은 칩과 이 기판과 연결을 갖다가 이 안쪽을 통해서 해서 팬과 그래서 이 볼이 나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칩의 사이즈와 기판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면서 볼을 요 밑에다 놓게 되는 거야. 그럴 때의 문제는 뭐냐면 볼의 숫자가 이 면적에 의해서 제한이 되게 되겠지, 당연히. 그렇게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어떤 방식을 했냐면 요 기판 내에 배선을 통해 가지고 칩에서 벌려버린 거야. 그래서 배선을 갖다 여기다 깔아주는 거야. 배선을 이렇게 깔아줘가지고 이 내에다 깔아줘가지고 이렇게 바깥에까지도 깔 수 있게끔 보호를 갖다 깔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패키징 완성한 다음에 보면 다이 사이즈와 칩 사이즈가 팬 인에서는 별로 크게 차이가 없어. 그렇지만 팬 아웃에서는 다이가 요만한데, 그러니까 칩 사이즈가 요만한데 전체 사이즈, 패키징 사이즈가 이만해가지고 여기다가 보호를 갖다가 놓을 수가 있다고, 다 놓을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 인아웃을 갖다가 할 수가 있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거란 말이야. 팬아웃. 그렇게 하는 결정적인 방법은 뭐냐면 이 안에다가 배선을 통해서 바깥으로 벌려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뭘 가지고 있냐면은 RDL, 리디스트리뷰션 라인을 통해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칩을 웨이퍼를 갖다 이렇게 있은 다음에 웨이퍼에다가 칩을 갖다가 다이를 붙이고 다이를 갖다가 이렇게 갖다가 붙여주는 거예요. 웨이퍼에다가. 그러니까 웨이퍼 레벨이기 때문에 웨이퍼야. 그러니까 웨이퍼에다가 이렇게 붙여. 그러니까 이 밑에 웨이퍼는 기판으로 쓰는 웨이퍼야. 그 다음에 얘를 리무브해. 띄어내. 자, 템포러리 본드 해가지고 여기다가 몰딩을 붙이고 몰딩으로 이렇게 띄어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리디스트리뷰션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 위에다가 다이렉트릭과 이제 카파 라인을 갖다가 한 치 한 치 이렇게 쌓아서 올리는 거야. 이렇게 쌓아서 기판을 갖다 다시 말해서 여기다 만들다시피 이렇게 올리는 거야. 이 위에다가 이렇게 하나 그래서 배선을 완성시켜 나가는 거야. 프린팅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볼 마운트를 해가지고 잘라낸단 말이지. 이렇게 잘라낸단 말이야. 이렇게 리디스트리뷰션 라인을 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이렇게 벌려서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지. 응?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볼수를 가지면서 그러면서 작게도 만들 수 있게 가능해진 거란 말이야. 자, 패키징 프로세스를 이렇게 잘 봐두고 이렇게 이걸 갖다 이렇게 하는 걸 갖다 웨이퍼 위에서 하면은 웨이퍼 레벨 패키징 하는 것이고 그냥 네모난 판에서 하면은 패널 레벨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이고 근데 지금은 다 웬만하면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다 바뀌었어. 한때 패널 레벨이 더 많이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패널 레벨을 할 수가 있었는데 하려고 그랬는데 웨이퍼 레벨로 다 바뀌었어.
그 이유는 웨이퍼 레벨 패키징은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 하는 공정의 장비가 이미 전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그냥 여기다 갖다 쓰면 된단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레벨 패키징이 더 금방 쓸 수 있었지. 패널 레벨 패키징은 왜 이걸 쓰려고 그랬냐면은 그 디스플레이 쪽에, 그러니까 패널 레벨,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플랫 패널 디스플레이 보면은 이게 이미 패널에다가 이미 공정하는 장치들 있잖아요. 이렇게 장치를 이용해서 이 넓은 판을 만든 걸로 하려고 그랬는데 좀 장비적으로 맞지가 않아서 웨이퍼 레벨이 낫겠다 해가지고 지금 대부분 다 웨이퍼 레벨 패키징으로 돌아섰어. 자, 마지막으로 하는 것들은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내가 연구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아직까지 상용화는 안 됐고 상용화가 언제 될지도 지금 계속 연구를 하는 중인데, 뭐냐면은 왜 이렇게 그러면은 칩을 만든 다음에 얘를 갖다가 패키징 단으로 갖고 와가지고 전기선을 뽑아가지고 하느냐, 이렇게 하려면은 TSV 정도만 해도 뭐 수천 개밖에 안 된단 말이야, 시그널 뽑을 수 있는 것이.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온라인에서 붙이는 거 공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자. 그렇게 하지 말고 아예 우리가 디바이스 이렇게 만들어, 전선 연결해, 이 위에다가 액티브 레이어 다시 만들고 다시 디바이스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이렇게 올려보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얇게 액티브 레이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100나노미터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눈을 보인다고 볼 수 있다. 가시오. 그러면 뭘 할 수 있냐면 리소그라피를 통해서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우리가 온라인에서 마칠 걱정 안 하고 리소그라피로 홀 뚫어가지고 계속 BR을 만들어가지고 BR을 만드는 방식으로 디바이스를 갖다 이렇게 디바이스 층을 연결하면서 올라갈 수 있을 거 아니야. 얇은 BR을 포토리소그라피를 통해서 패터닝해서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자라고 하는 게 이제 모놀리틱 3D라는 방식이야. 어?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비하의 숫자는 뭐 정확히 나름이지. 우리가 패턴을 통해서 뚫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나름이지. 아까 TSV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 만들고 웨이퍼 만들어서 얘를 붙여야 하기 때문에 이게 붙이는 게 어렵기 때문에 그 비하도 크게 뚫어야 되고 볼도 크게 만들어야지 붙일 수가 있단 말이지.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프론트엔드 공정을 쓰기 때문에 보면서 그냥 그 마스크를 통해 가지고 리스토그라피 비하를 만들고 애칭을 통해서 뚫고 그다음에 연결해 버리면 된단 말이야. 굉장히 많은 숫자, 엄청난 숫자, 뭐 10만 개, 100만 개 말만 하면 그렇게 많은 비하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할 수가 있다고. 근데 여기서의 문제는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요 액티브 층을 갖다 계속 만들어서 올려줘야 되는 거지. 액티브 층이라면은 소자를 만들 수 있는 실리콘 층 만들을 갖다가 해야 되는 거지. 계속 쌓아가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지. 이걸 갖다 이렇게 성능이 좋으려면 얘가 싱글 크리스탈이 돼야 되고,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어떻게 SiO2에 만들 것이냐. SiO2 막들이 중간중간에 SiO2 막이 인터레벨 다이렉트릭이 있으니까 그 위에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만들어야 되잖아. 이게 어려운 거지. 이게 이 굉장히 얇은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 옮기고, 또 하나 어려운 점은, 좋아, 어떤 방식으로든 아무튼 실리콘을 얹었다 하더라도 이 위에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이 템퍼러처를 써야 된단 말이야.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랜지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 어디서 하이 템퍼러처를 써야지? 어떤 공정에서? 몰라? 안 듣고 있어? 소자를 만들 때 하이 템퍼러처 쓰는 거. 가장 중요한 건 액티베이션이지. 그리고 아무튼 모든 어닐링 공정들, 그걸 쓰는 순간에 이 밑에 있는 소자가 망가져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위에 소자를 만들 때 템퍼러처를 높인 걸 쓸 수가 없어. 야, 듣고 있지 근데 여러분들. 아무 소리가 없어가지고 너무 안 듣는 것 같아요.
이 위에를 쓰는데 높은 공정을 쓸 수가 없어. 그렇지만 우리가 소자를 갖다 성능 좋은 소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음 공정을 써야지만 돼. 그게 문제잖아. 그래서 내가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연구하는 거지. 레이저지. 레이저라는 것은 굉장히 강한 포톤 에너지가 가진 빛을 쏘여주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은 온도가 확 올라가. 그렇지만 에너지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열 자체는 밑으로 전달되는 부분이 굉장히 적단 말이야. 그 때문에 그 부분을 소자를 만들 때 이제 레이저를 통해서 레이저 언일 통해서 해보자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위에 뭐 실리콘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이 아니고 뭐 폴리 크리스탈로 할 수도 있고 폴리실리콘을 올릴 수도 있고 싱글 크리스탈 실리콘을 올릴 방법이 별로 없다고. 에피 특시 성장은 실리콘 옥사이드 위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얇은 층을 여기다 덮어서 붙이고 떨어뜨리는 방법밖에 없어. 얇은 층을 남기고 웨이퍼 본딩을 통해서 붙인 다음에 걔를 녹여내는 거야. 뭐 그런 방식. 아니면은 옥사이드 세마이콘덕터인 뭐 IgGO 같은 것들 갖다가 쓴다든지 이런 방식으로 하자라는 거지. 그게 이제 모놀리틱 3D라는 방법이고 이렇게 하자면 돈이 많이 들어. 경제적으로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어플리케이션이 그렇게 나오질 않아 가지고 계속 연구만 진행되는 단계야. 자, 그래서 이렇게 진화해 간다는 거야. 3D 패키징이 뭐 2.5D 3D IC 그런 거고 이제 그러다 이제 모놀리틱 3D로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내가 생각하는 모델이고 이제 이렇게 점점 가는 중이지. 자, 이 뒤에 얘기들은 그 패키징 타입들 갖다 쭉 여러분들이 설명해 놨으니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쭉 보면서 아 이게 그런 얘기였구나라는 걸 갖다 쭉 읽어보면 돼. 자, 중복되는 부분들도 많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